중국의 문화 동북공정, 역사 왜곡,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웹툰, 웹소설입니다. 가국의 왕조는 부패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왕들이 입던 골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노비와 거지들 옷차림은 한복과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고요.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를 장사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의 어떤 관점에서 좀 놓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This is 김 기자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동북공정 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손을 뻗쳤을까요? 여기까지 파고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 역사 왜곡,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웹툰, 웹소설입니다. 이걸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다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작품들 중에 역사 왜곡 작품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SBS 조선구마사보다 심한 것들 많습니다. 지금부터 TV에선 못 보는 이야기, 오늘도 디스이즈에서 속 시원히 따져볼게요. 분노주의. 여러분, 앞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이가 없을 예정이라는 점 미리 예고드립니다. 먼저 달의 요람이라는 웹툰입니다. 역사 왜곡으로 시끌시끌한데요. 가국의 왕조는 부패했다고 하는데 이 왕조, 우리나라 왕들이 입던 골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노비와 거지들 옷차림은 한복과 비슷하고요. 언제는 한복이 자기네 거라더니 여기선 거지 의상으로 해놨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거죠. 이번엔 웹소설인데요. 중국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게 정말 많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삼계탕입니다. 회귀했는데 옆집에 내가 산다. 중국 청동수 작가의 웹소설인데요. 참고로 시대 배경이 중국 고대입니다. 삼계탕 끓였으니까 먹어라. 맛있어서 국물까지 먹었다. 중국 고대 배경인데 삼계탕이 식사로 나와요. 이 뭔 개소리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삼계탕이 중국의 기원인 중국 음식인 줄 알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언급을 하자면요. 삼계탕의 원조인 닭백숙,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먹었고요. 조선시대에도 먹었고요. 60년대 들어 인삼을 넣은 지금의 삼계탕이 나오고 70년대 이후부터 대중화됐거든요. 댓글 보면 네티즌들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중국 소설에 등장하는 삼계탕, 말하기도 지치네요. 중국에 없는 음식이라고 인터뷰까지 기억나는데 자기들 것처럼 삼계탕 먹으랍니다. 진짜 실망스럽네요. 중국 돈이 좋긴 좋나봐. 한국발 버젓이 중국 거라 우기는 상황인데 저런 내용 불편해요. 열받은 네티즌들 별점 테러, 10점 만점 웹소설이 6점대로 내려갔어요. 재밌는 건 웹소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측 반응입니다. 논란이 되자 은근슬쩍 15화 내용을 바꿔놨습니다. 삼계탕, 밥으로 수정했죠. 그래놓고 공지에 슬그머니 오탈자 수정했다고 써놨습니다. 이게 오탈자? 역사 왜곡이죠. 제대로 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엔 석두여수의 미인기라는 웹소설입니다. 여기는요, 맛있는 한국 음식은 다 나옵니다. 간장게장, 유자차, 쌈, 홍삼, 삼계탕, 김치. 배경이 한국이야? 여주인공이요, 이게 다 본인이 창작한 요리인 양 떠들어요. 걔는 쪄먹는 건 줄 알았는데 장으로도 먹는 거였냐. 게장 한국에서 먹어보고 본인이 느낀 점을 여기에 써놨네요. 두 번째, 유자차. 유자차도 중국 원조인 것처럼 얘기를 해놨죠. 이것도 마찬가지. 세 번째, 김치. 매운 배추절임. 김치를 장모님이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분량. 여기선 당시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중국 김치가 조선에서 인기고 조선 김치 맛이 중국 것보다 별로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진짜 선을 넘었네. 이번엔 웹소설 초왕비. 쌀밥과 10여 가지 야채, 계란, 양념고추장을 넣어서 비볐다. 딱 아시겠죠? 비빔밥입니다. 이 소설에는 김치찌개도 나오는데요. 절인 배추와 두부를 넣고 고추장을 풀어 끓인 탕국입니다. 김치찌개란 소리죠. 자, 삼계탕은 역사 왜곡 단골 손님입니다. 여기 또 나와요. 인삼을 넣어 끓였다. 보양식자재가 가득 들어있었다. 네이버에서는 4월 30일자로 소설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 여러분, 이쯤 되면 중국 작가들 집단으로 동북공정 세뇌라도 받았나 싶은데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일이 아닌 게요. 중국 바이두 백과에도요. 삼계탕을 중국 고대 광둥 요리 중 하나로 한국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중국인들 한참 우리나라 관광 올 때 여기 광화문 회사 근처 유명한 삼계탕집마다 중국인 관광객들 줄 서서 먹어서 한참 동안 찾아가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네 거라니까 정말 황당하네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소설 후궁덕비, 비빈저 직업, 이와타적 백묘사전,
하나하나 언급하기도 입 아플 정도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요, 이런 웹툰, 웹소설 시장이 최근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웹소설 규모는 2014년 200억 원에서 2018년 4천억 원 규모로 5년 만에 20배나 성장했어요. 특히 네이버는 지식재산권 시장 세계 1위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 네티즌들이 직접 문제 제기해도 눈도 깜빡 안 하네요. 당연히 저희 디스이즈 네이버에 따져 물었습니다. 역사 왜곡 내용 미리 확인 안 했냐? 왜 자꾸 이런 왜곡 반복되냐?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원작 검수 및 작가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지 제공사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고 연재 이후에도 이용자 반응 등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작가는 보통 콘텐츠 프로바이더, 제공사를 통해 네이버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제공사 탓을 하는 겁니다. 연재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에서 문제되면 지우고 아니면 놔두고? 아니 이게 우리나라 회사가 할 말입니까? 음식 뭐 약간 바꾸긴 하는데 잘못하면 그 맥락이 또 살펴보지 않으면 문제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단어만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차라리 인정하고 그러면 바뀔 수 있겠다 기대라도 하겠어요. 중국의 웹소설 작가가 1,7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내용은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구 들여왔겠죠. 거기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면 이후에 중국으로 역수출하기도 쉬우니까요. 매니저 제도가 다 있어요. 웹툰 같은 경우도 있고 웹소설도 중간중간에 이제 1대1로 붙어가지고 확인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플랫폼 등에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작품이 들어오고 있고 일일이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고요. 또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를 장사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의 어떤 관점에서 좀 놓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웹소설 웹툰 작가마다 다 사람 붙여서 내용 기획하고 논의해서 수정하는 걸로 아는데요. 논란될 만한 건 걸러내야지 돈 된다 싶으면 갖다 쓰는 거 아닌가요? 최근 드라마, 웹소설 등 중국 역사 왜곡 작품들이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한 웹소설 작가님에게 물었는데요. 고증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한 원인이지 않나. 또 돈이면 다 된다는 천민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네이버 웹소설과 웹툰에서 중국 작가 작품 비중이 얼마나 되냐 물었는데요. 중국 번역본 작품 수 비중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다시 물었더니 중국인인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도 있고 다양한 배경이 있어서 국적에 따라 나누질 않는답니다. 그냥 기준 세워서 몇 명인지 세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작품 검수. 한국 작품보다 중국 작품을 덜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검수 기준 물어봤는데요.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은 국내외 작품 차이를 두지 않고 검수한다. 저는 이거 물어본 거 아닌데요. 또다시 물어봤더니 내부 규정이라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창작물이라도 방송 심의 규정처럼 콘텐츠 공개에도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역사 왜곡 여부를 보긴 보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고요. 역사 왜곡에 관련돼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작가를 좀 걸러내는 작업이라든지 또 사후 조치들을 재빨리 할 수 있는 전담 팀들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계속 방치하면 어느 순간 확 불매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네이버에선 현 이슈에 대해 인지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네이버 웹툰은 이용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정 최선 맞습니까? 결국은요, 분리할 때는 플랫폼인 척하고 실제로는 장사하고 이용자 여러분 만족스럽지 않다 이러면 우리 안 본다. 열심히 의견을 내주셔야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에이, 판타지고 허구인데 뭘 이런 걸로 오바를 해. 이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는 다 알죠, 이게 가짜라는 것. 하지만 우리 K-드라마, K-팝 즐기는 외국인들 과연 알까요? 아직 우리 문화나 역사의식이 연글지 않은 어린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소설이나 웹툰, 드라마나 영화를 실제처럼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대가 지나면서 삼계탕은 원래 중국 음식처럼, 김치도 중국 원조처럼 인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중국 자본 중요하지만 돈과 콘텐츠는 구별해야 한다 이겁니다. 중국 관련 학과라든지 또 중국 비즈니스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그런 웹소설을 많이 읽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역사 왜곡이 학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라든지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이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세계 1위. 글로벌 영향력이 그렇게 큰데 왜 그렇게 행동하나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고치지 말고 역사 왜곡 항목을 만들어서 동북공정 내용 들어있으면 강력하게 사전 차단하시고요. 문제 발견되면 독자들에게 사과하고 명백하게 조치해주세요. 소탐대실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디스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따라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봤더니 좀 피곤하네요. 그래도 요즘 날씨 참 좋죠? 봄 날씨처럼 정말 기분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제보 메일 아시죠? 제보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얼른 눌러주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